황덕호의 재즈가 들린다. 재즈 듣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가까이 하고 싶지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런 당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코너예요. 재즈가 들린다.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2월 절반이 지나가고 여름 안에 들어와 있네요, 벌써. 이제 좀 여름의 정점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재즈가 들린다도 우리 꽤 함께 했죠. 예. 또 아시다시피 이 생방송 스튜디오 안에서는 이 음향 때문에 에어컨을 못 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지금 따뜻합니다.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우리 익숙한 음악 속에서 좀 가까이 있는 음악 속에서 재즈를 찾아보는 만나보는 시간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좀 집중해서 들으면 그냥 팝 음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뒤에 연주까지 좀 귀 기울이면서 듣게 되고 아무래도 재즈에서 쓰이는 그 연주의 기법들 특히 이제 이 시간은 재즈 뮤지션들이 반주해진 팝 음악들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봤었죠. 네. 심지어 데프트 펑크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역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다른 접근. 본론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이제 좀 집중해서 좀 연주 부분까지 좀 자세히 들어보는 것이 아무래도 재즈 들을 때는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4주 동안 좀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될 텐데 하지만 늘 우리가 4주 동안에 팝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뒤에 반주 음악 들었던 그 원칙 같은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유지하시면서 음악을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시간이 무척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재즈가 뭐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청취자분들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재즈를 진행한다면서 그럼 재즈가 뭐야? 그러면 재즈가 뭘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늘 고민이었거든요. 사실은요. 백영훈 씨뿐만 아니라 저도 그런 질문 받는데 대답 잘 못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재즈 어느 개론서나 재즈에 관련된 어떤 연구 서적 보면 그냥 어떤 책은 재즈에 대한 정의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가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입장들을 쭉 나열한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잘 합의가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재즈라는 음악을 놓고서 얘기하는데 어느 음악까지를 여기에 범위로 놓고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 점에 있어서 가장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그 음악의 정의 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재즈 굉장히 좋아해 하고 듣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건 재즈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비근한 예를 들면 재즈 두 개도 코너 때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빌 프리즐 같은 사람의 음악 듣거나 또 얀 가발의 음악 들려드리면 우리는 재즈라고 소개하지만 또 재즈에 대해서 좀 완고한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게 어떻게 재즈냐. 예를 들어서 윈터 마살리스가 옆에 앉아 있었으면 그건 재즈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재즈라는 음악은 사실 좀 보기에 따라서 그 모습이 대강 다르고요. 그 자체가 워낙 이 혼혈의 음악인데다가 아무래도 20세기 음악에 태어난 음악 가운데 이렇게 모습이 급변했던 음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죠. 그 이전 어떤 현 시대가 그 이전 시대를 완전히 거부하고 나타나는 음악들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나왔던 것이 재즈고 그래서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는 좀 오늘의 논의는 아니고요. 오늘의 그냥 질문은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입니다. 뭐냐면 이런 질문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음악을 듣는다. 그래서 라틴 음악인데 저거 재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고 이게 재즈인가 아닌가? 또 블루스 음악 들으면 저게 재즈인가? 블루스하고 재즈는 또 어떻게 달라요? 물어보면 또 대답하기 되게 곤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즈와 그 인접 음악들, 그러니까 재즈가 와 그 유사 음악들을 함께 쭉 들으면서 재즈의 성격을 좀 이렇게 음악을 비교해 들으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좀 정리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좀 앞으로 좀 가져볼까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런 거죠. 왜 그런 걸 꼭 구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은 재즈야, 이 음악은 재즈 아니야 이렇게 사실 칼로 물을 썰듯이 이렇게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음악은 재즈적 성격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어떤 재즈라고 부르는 것은 재즈적 성격이 거의 좀 안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요즘 뭐 블로그나 어디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뭐 레시피 이런 거에 관심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뭐 음식을 먹을 때 요거는 국물 베이스가 어떤 거고 그 위에 무슨 뭐 양념이 올라갔고 이런 걸 좀 따져가면서 먹으면 음식이 더 맛있다면서요. 그런가요? 전 잘 네. 모르겠습니다. 담아 있어가지고. 하여튼 근데 뭐 그렇게 좀 그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과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블루스라는 어떤 거를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재즈는 어떤 성격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가면서 들으면서 나름대로 재즈에 대한 뭐 가장 좀 합의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까지 한번 도달해 보면 어떨까. 네. 그래서 뭐 그런 음악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렇다면 재즈는 예. 어떻게 시작을 한 걸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음악일까? 그 뭐 역사적으로 이제 뭐 따져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재즈라는 음악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네. 그러니까 신대륙 북미에 사는 미국인 그 흑인들에 의해서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음악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 흑인들이 그 유럽 사람들이 소위 그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그곳을 점령한 다음에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려왔던 것이 한 1500년대 후반, 1600년대 초반 뭐 요 무렵이거든요. 그래서 뭐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까지 사실 아프리카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막 데리고 왔죠. 그러니까 뭐 요즘 우리 월드컵 때 자주 봅니다만 중남미 선수들 보면 인종이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렇게 수밖에 없었던 게 거기 유럽 사람들 또 원래 거기 살던 그 소위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불렸던 신대륙의 원주민들 또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사람들의 피가 다 그 안에서 이렇게 섞였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리 다양한 인종의 그 사람들이 그곳엔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아프리카 문명과 유럽 문명이 신대륙에서 이렇게 섞였는데 한 19세기 무렵 되면요. 동시다발적으로 신대륙에서 유럽에 없던 어떤 음악들이 주르륵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아프리카 음악을 기본적으로 밑에 베이스로 깔고 있는 자 생각해보면 아르헨티나의 탱고 음악 있죠. 네. 조금 위로 올라가면 브라질의 삼바라는 음악이 있죠. 또 조금 올라가면 카리브해의 우리가 쿠바 음악이라는 네. 또 카리브해 여러 종류의 음악들이 있죠. 그리고 카리브해와 접해서 북미 제일 끝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뉴올리언즈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고 있는 재즈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북단 뉴올리언즈부터 시작해서 저 남단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사실 동일한 문화적 하나의 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다양한 음악적 변종들이 이렇게 태어나서 그 소위 신대륙에서 새로운 음악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 저게 라틴 음악인가 재즈인가 잘 구분 안 되는 이유가 네. 사실은 사촌 형제들이기 때문이에요.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점들이 있습니다만 또 안에 자세히 들어가면 좀 차이점들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재즈도 역시 북미 뭐 태어난 시기를 19세기 말 20세기 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그거는 비단 재즈만의 어떤 탄생이지 않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만들어지던 모든 음악이 다 그 비슷한 시기에 탄생했다. 이렇게 그래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음악들이 생겨났는데 예. 그럼 가장 재즈의 주축이 된, 중심이 된, 예. 기초가 된 음악은 그럼 어떤 음악이에요? 뉴올리언스 음악이겠죠, 그러면? 예, 당연히 그런데 기본적으로 미국 북미 음악에는 깔려있던 가장 전통적인 오래된 음악은 블루스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1930년대 이 블루스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1930년대 드디어 중미까지 이제 블루스가 미국 남부에서 서서히 북상해서 그쪽으로 등장을 했거든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로버트 존슨 같은 사람, 에릭 클랩튼에게 거의 뭐 절대적인 영감을 줬던 이런 흑인 기타리스트의 음악이 등장했는데, 그때 미국의 민속 음악을 연구하던 앨런 로맥스라는 사람이 저 미국 저 동남부에 있는 조지아주의 흑인을 만났는데 로버트 존슨을 전혀 모르고 시골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들이 네. 비슷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아느냐 해서 우리는 평소에 이런 건 늘 불렀다. 결국에는 그 노래를 쫓아 올라가니까 서아프리카에 비슷한 유형의 민요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루스라고 하면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음악적 장르로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음악의 형식입니다. 형식이요? 예, 형식이요. 그래서 네 마디가 되는 한 행이 세 번 반복되는 삼행시 같은. 네 마디가 세 번 반복되는. 그래서 12마디죠. 그래서 12마디 블루스란 말이 있는 겁니다. 뭐 음악을 하나 들으면서 좀 짚어볼까요? 네. 예, 지금 배시 스미스의 진하우스 블루 듣고 계신데요. 네. 지금 듣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행 들어갑니다. 예, 8마디까지 끝났고요. 이제 네. 마지막 한행. 예. 예, 이렇게 해서 12마디가 끝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 예, 이게 일행이고요. 이제 두 번째 행이요. 이제 세 번째 행이요. 예, 이게 바로 이제 블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한 12마디 형식이고 안에 쓰이는 코드는 한 3개밖에 안 되는 아주 단순한 형식. 좀 우리나라 뭐 옛날에 무슨 뭐 뱃노래라든지 네.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음악의 전통적인 형식 그렇습니다. 특히나 서아프리카. 왜 그러냐면 대서양 건너서 신대륙으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소위 노예상 하는 사람들이 중앙아프리카나 동아프리카 가서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납치해서 대륙을 이렇게 해서 올라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지금 이 서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을 잡아서 바로 배에 이제 싣고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신대륙을 건너온 사람들이 서아프리카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주로 불리던 민요 형태 중에 하나가 블루스였던 거죠. 예. 그래서 요 형식이 그냥 블루스라는 원래 장르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블루스 들을 때 뭐 페스티벌 가서 들어보시면 네. 똑같은 노래가 계속 반복돼서. 네, 그래 페스티벌 가서 들어보거나 그러면 블루스 음악을 듣다 보면 그 노래가 그 노래 같고 그 노래가 그 노래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가요에도 블루스 형식들이 꽤 들어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시즌에 많이 듣게 되는 조용필 씨의 여행을 떠나요. 네. 제가 노래를 못 불러서 부를 수는 없는데 그다음에 뭐 인순이 씨가 불렀던 밤이면 밤마다 예. 그 노래 둘이 비슷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그 블루스 코드 진행은 똑같고요. 대신에 빠르게 이 더블 리듬으로 이렇게 연주해서 그걸 이제 미국에서 30년대에서는 부기욱이라고 불렀다가 네. 백인들이 50년대 연주하면서 그걸 이제 락큰롤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죠. 어쨌거나 기본적인 코드는
블루스 그렇군요. 형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래들이 그런 좀 유사하게 들리는 그런 측면들이 있죠. 네. 근데 이게 단지 블루스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미국 흑인 음악 전역에 다 들어갑니다. 이 12마디 형식은요. 재즈에도 들어가고 뭐 가스펠 음악 어디에도 블루스 형식의 음악들은 다 있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찰리 파커의 Now's the Time. 네. 뭐 찰리 파커는 특히나 블루스 곡들 너무 많이 썼죠. 이런 곡들 이런 게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블루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네, 이게 하나의 형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형식이 사람들을 굉장히 매료시키나 봐요. 그리고 즉흥 연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상력과 재료들을 안에 담고 있고 여백도 있고 하니까 정말 뭐 사실은 재즈 뮤지션들한테는 보고와도 같은 그런 어떤 형식이 바로 블루스 형식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들으셨던 음악 같은 베시 스미스의 노래가 전형적인 블루스라고 한다면 이거를 재즈 뮤지션이 연주하면 형식은 그대로 갖고 있대 네. 즉흥 연주가 많이 들어가죠. 아, 그래서 블루스와 재즈는 같은 면도 있고 역시 근데 재즈의 초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즉흥 연주를 강조한다는 점. 네. 그 점이 재즈의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음악이 그 음악 같아서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거기서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스 뮤지션, 재즈 뮤지션들은 하나의 블루스 테마 코드 하나만 주면 뭐 24시간 연주할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방금 이제 음악 또 진하우스 블루스를 들려줬던 베시 스미스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데요. 백워터 블루스 네. 들어보시겠고요. 뭐 블루스에서부터 가스펠, 팝, 재즈 뭐 할 것 없이 정말 전방위로 노래 불렀던 인물 중에 하나가 다이나 워싱턴인데 네. 이 다이나 워싱턴은 베시 스미스를 누구보다도 존경했죠. 베시 스미스를 위한 트리뷰트 앨범을 냈는데 여기에서 역시 백워터 블루스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재즈 뮤지션들하고 이 곡을 연주하면서 훨씬 더 안에 즉흥 연주의 그 어떤 양념들을 잔뜩 집어넣습니다. 네.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재즈와 블루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네, 이어서 들어보죠. When it rained 5 days and the skies turned dark as night. When it rained 5 days and the skies turned dark as night. Then trouble taking place in the lowlands at night. I woke up this morning, can't even get out of my door. I woke up this morning, can't even get out of my door. There's enough trouble to make a poor girl wonder where she wanna go. Then they rowed a little boat about 5 miles across the pond. Then they rowed a little boat about 5 miles across the pond. I packed all my clothes, sewed them in, and they rowed me along. When it thunders and lightning and the wind began to blow. When it thunders and lightning and the wind began to blow. There's thousands of people ain't got no place to go. Then I went and stood upon some high old lonesome hill. Then I went and stood upon some high old lonesome hill. Then looked down on the house where I used to live.
with Max Roach, Paul West, and Wynton Kelly, I'd like to do one of Bessie's most soulful tunes. It's called The Backwater Blues. When it rains 5 days and the skies turn black as night, well, when it rains 5 days and the skies turn black as night, you know there's trouble in the lowlands and everything ain't right. Oh, well, I woke up this morning, couldn't even get out of my doo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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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ke up this morning, couldn't even get out of my door. There was enough trouble to make a poor girl wonder where she ought to go. Then they rowed a little boat about 5 miles across the pond. Yes, they rowed a little boat about 5 miles across the pond. I packed all my clothes and throwed them in. Then they rowed me right along. Well, when it thunders and lightens and the wind begins to blow, can't you hear the thunder, see the lightning, and feel the wind beginning to blow? Lord, it makes you think about all those people that ain't got no place to go. Then I went and stood on a high old lonesome hill.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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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ent and stood on a high old lonesome hill. I looked down with tears in my eyes on the house where I used to live. Ah, that's why the blues done called me to pack my clothes and go. Yeah, yeah, the blues done called me to pack my clothes and go. 'Cause my house done fell down and I can't live there no more. Somebody, please tell me, where's it for a poor girl like me to go? Can't you see I'm tired and I don't feel like moving no more? But if I ever get my nerves settled down, I'll be a mean so-and-so. 다이나? 두 곡을 이어서 들으니까 정말 좋네요. 예, 그리고 뭔가 좀 구분도 네. 되는 것 같고. 우선 이야기를 듣고 들으니까 블루스가 이런 거구나. 예. 그리고 재즈적이라는 것은 이런 느낌이구나. 예. 이런 걸 알 것 같아요. 이 다이나 워싱턴 그 연주 뒤에 뭐 피아노가 즉흥적으로 반주 네. 기가 막히게 하셨으니까 이게 이제 바로 그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에서 유명했던 그 윈턴 켈리가 이 멋진
피아노 반주를 이때 여기서 해줬죠. 네, 예. 멋지네요. 예. 그러면 재즈와 블루스 뭔가 또 한마디로 딱 정해서 말하기 쉽지 않지만 네. 이젠 좀 알 것 같아요. 이런 게 뭐 사실 뭐 블루스구나. 첨언하자면 뭐 에릭 클랩튼이 블루스 기타를 잘 치고 블루스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네. 다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원더풀 투나잇 음, 블루스가 아니라는 그렇죠. 엄격히 말하면 이런 블루스 형식하고는 전혀 다른 네. 형식의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블루스 하면 뭐 이 뭐 보통 느린 음악을 좀 이렇게 부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왠지 이렇게 블루스 춤을 생각하게 그렇죠. 뭐 조명 어두워지고 네. 이제 춤출 것 같은 그런 거지만 그런 거랑 사실 상관없고 네. 요 음악이 진행되는 하나의 아까 그 12마디 형식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 굉장히 좀 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훨씬. 그렇죠. 신나는 음악도 들뜨게 많고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는 재즈가 들린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점점 들리시나요? 또 어떤 이야기 나누면서 들어볼까요? 예, 또 재즈 음악하고 또 굉장히 좀 밀접한 음악 중에 하나가 좀 이 음악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뜻밖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통 고족대라고 부르는 마칭 밴드의 행진 음악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뭐 흔히 그냥 재즈에서 왜 이렇게 재즈만 오면 이렇게 관악기들이 많이 사용되지 생각하시는 왜 분 이렇게 시끄럽지? 예, 그러실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재즈 밴드의 바로 그 제일 가까운 조상이 마칭 밴드이기 때문입니다. 그 뉴올리언즈라는 곳이 뭐 여행 갔다 오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거기에 캐톨릭 문화권이고 워낙 축제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 다른 북미 지역의 다른 도시들하고는 좀 문화적으로 다른 곳이죠. 프랑스나 스페인이 오랫동안 점령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앵글로색슨 문화하고 좀 다르고요. 거기다가 사실 19세기에 이 쿠바가 그 자기네들을 점령했던 이 점령국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전쟁을 그때 19세기 말엽에 열었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쿠바가 스페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바랬겠죠. 그러니까 미군에 있는 모든 해군 병력이 다 뉴올리언스에 모였던 겁니다. 만약에 스페인이 침공만 하면 미국이 그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요. 네. 하지만 결국 전쟁은 안 벌어지고 쿠바는 독립했는데 이때 미국 군악대들이 전부 다 뉴올리언즈에 그 수많은 군악대 악기들을 놔두고 갔대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장난감으로 나팔을 불고 다녔다는 곳이 바로 뉴올리언즈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뭔가 재즈 같은 음악이 안 나올려야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조건이 만들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미 재즈가 만들어졌던 이 무렵에 보면요. 그 마칭 밴드 행진 음악 가운데 흑인들 마칭 밴드 음악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역사적으로 많이 조명이 안 된 부분인데 네, 따로 있었다는 건 원래부터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백인 음악들을 마칭 밴드들이 연주하다가 네. 어느 날 흑인들로만 구성된 군악대가 나왔다는 거죠. 그들은 백인 군악대와는 다른 음악을 했던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재즈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인물 중에 이제 제임스 레이스 유럽이라는 근데 성은 유럽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이고 아프리카계 사람인데 네. 이 제임스 리스 유럽이라는 사람은 그 렉타임 음악을 가지고 이제 댄스 음악을 이렇게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미국군이 거기에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했을 때 미국 군악대를 조직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근데 흑인 군악대입니다. 네. 369 보병 군악대를 만들었는데 그 보병단 이름이 369 부대였대요. 무슨 게임 이름 같죠? 369. 네. 예. 369 보병 군악대를 만들었고 그 군악대 이름을 일명 지옥의 전사들 헬파이터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군악대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려진 윌리엄 크리스토퍼 핸드의 세인트 루이스 블루스와 같은 곡을 마칭 행진곡으로 연주하면서 다녔어요. 그럼 이 곡이 그럼 군대에서 또 연주가 됐죠. 곡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했던 거죠. 네.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으로 이 군악대들이 건너가서 그 군대랑 같이 행진도 하고 공연을 했는데 전해에 의하면 프랑스의 작곡가인 그 모리스 라벨 네. 이 사람이 바이올린 소나타 2악장 보면 블루스라는 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협주곡 G장조 보면 1악장에 재즈풍의 느낌이 굉장히 나는데요. 바로 제임스 리스 유럽의 이
이 지옥의 전사들의 연주를 듣고서 흑인 음악에 듣고서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가 전혀 모르는 음악이 대서양 건너편에 있었구나라고 그때 라벨이 굉장히 놀랐다고 해요. 어쨌거나 이들이 연주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역시 요게 이제 1919년 녹음인데 바로 몇 년 뒤에, 바로 10년 뒤죠. 1929년도에 루이 암스트롱이 자신의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역시 같은 곡을 연주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역시 루이 암스트롱의 재즈 밴드 연주에는 훨씬 전에 군악대에서 없었던 즉흥 연주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조상의 마칭 밴드 연주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들어보고요. 예. 이어서 루이 암스트롱과 그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어보죠. 네.
heart like a rock in the sea. Hey, beat my soul, my baby is trying to quit me. Hey, St. Louis blues, got St. Louis blues. Oh,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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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than dun, my Lord, beat my soul, I really got a St. Louis blues. 두 곡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제임스 리스 유럽이 이끈 369 보병 군악대 지옥의 전사들의 연주로 예.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들었고요. 같은 곡 루이 암스트롱 버전으로 이어서 함께했는데 예. 루이 암스트롱은 이때도 막 스케이트를 하고 그렇죠. 노래 부르네요. 예. 이 지옥의 전사들의 연주를 들어보면 그냥 정말 행진 음악 같이 그냥 네. 하는데 뭔가 좀 백인들이 당시에 마칭 밴드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좀 글리산도 같은 걸 뭐 이런 음들을 좀 네. 넣는 좀 파격적인 음들을 좀 사용했고 그것이 점점 발전해서 재즈에서는 완전히 더 뭐 즉흥 연주를 막 그냥 네, 마칭 밴드 그 연주 기초로 굉장히 자유롭게 연주하는 맞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재즈가 들린다. 재즈와 그 인접 음악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재즈 조상이 많네요. 블루스도 있고 마칭 밴드도 밴드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재즈 자체가 사실 혼합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통 재즈, 순수 재즈라는 말을 사용도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좀 형용모순이죠. 태생적으로 예. 근데 모든 음악은 사실 섞이기 네. 마련이고요. 네. 재즈도 그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초엽의 미국이라는 거대한 그 소위 용광로, 멜팅폿에서 여러 다양한 음악들이 공존하면서 섞이면서 그런 재즈라는 음악이 그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재즈 조상 또 한 분을 만나볼까요? 예. 또 뭐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연주한 행진 음악이 따로 있었다면 네. 또 흑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위 살롱 음악, 피아노 음악도 있었겠죠. 네. 렉타임이라고 하면 꼭 피아노 음악에 한정될 필요는 네. 없고 앞서서도 렉타임이란 말을 한번 사용하셨는데 예. 렉타임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은 그 레그가 이렇게 울퉁불퉁 네, 삐죽삐죽 이런 뜻이 이게 무슨 그 옷을 기어 입는 것을 레그라고 보통 네. 이렇게 넝마 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요. 네. 렉타임 그러면 이제 타임은 여기서 박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쿵짝 이렇게 막 이 아. 싱코페이션 이 당김음을 심하게 쓰는 그러니까 박자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군요. 예, 소위 이제 뭐 우리가 엇박자라는 말로도 사용하는데 강세가 뒤에 가서 아주 그 앞에보다 뒤에 굉장히 강세를 많이 주는 짝쿵짝 이런 그 리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제 렉타임이라고 보통 불렀고 네. 이게 사실은 초창기 재즈 1920년대 재즈에까지 그대로 쓰이죠. 전형적인 소위 카운트 베이시식의 스윙 리듬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렉타임 리듬이 즉흥 연주를 하는 재즈에도 그대로 사용됐고 다 재즈 밴드를 렉타임 밴드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초창기에는요. 재즈란 말이 일반화되기 전까지는요. 네. 그 리듬은 사실 재즈에도 많이 영향을 줬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피아니스트인 그 스콧 조플린 뭐 이 사람은 그 가장 그 유명한 렉타임 곡들을 가장 많이 작곡했던 네. 당시에
피아니스트였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엽까지 활동했던 그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사실 뭐 재즈 피아니스트처럼 즉흥 연주는 절대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네. 자신의 작품을 당시에 그냥 피아노 롤이라고 하는 당시에 일종의 피아노 음악의 그 음들을 기록해둘 수 있는 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음악들을 발표했는데 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뭐 메이플 리프 렉이라든지 네. 뭐 다 정말 수많은 렉타임 작품들을 만들었죠. 하지만 재즈 뮤지션들이 그 스콧 조플린의 작품들을 연주할 때는 조플린이 남겨놓은 그대로 연주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재즈의 네. 특징인 거죠. 렉타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할 때는 다분히 변형해서 연주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재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말씀만 드릴 게 아니라 한번 직접 들어보죠. 네. 스콧 조플린의 The Entertainer 이 곡은 뭐 그 영화 스팅의 주제곡으로 쓰여서 네. 스콧 조플린의 명성을 1970년대 널리 알렸던 그런 영화 작품인데 네. 피아니스트 조시아 레프킨의 연주로 네. 이 The Entertainer 들어보시겠고요. 네.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굉장히 이 소위 당김음을 많이 사용하는 싱코페이션을 들을 수 있으실 텐데 네. 이거를 재즈 피아니스트 마커스 로버츠가 연주를 하면요. 맨 처음에도 그 렉타임 리듬을 그냥 사용합니다. 근데 네. 뒤에 가서 변주하면서 이 왼손의 이 저음이 렉타임에서 벗어나서 둥둥둥둥둥 마치 베이스가 그 스윙 연주하듯이 왼손을 움직이면서 스윙 리듬으로 바꾸면서 이제 즉흥 연주를 집어넣게 네. 되죠. 확연히 달라진 렉타임, 재즈 뮤지션이 연주한 렉타임을 아마 감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는데 아이고. 재즈와 그 인접 음악들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시간 많이 뺏었습니다. 아니요, 너무 예. 즐거웠습니다. 더 엔터테이너 재즈에 막대한 영향을 준 레그타임 피아니스트 스콧 조플린의 이 곡을 조슈아 레프킨의 연주로 듣고요. 이어서 재즈 아티스트 마커스 로버츠 연주로 들으면서 황덕호 씨랑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